이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윤미향 의원, 현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과 여태까지 정말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 이 나경원 씨가 또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와서 제가 영상으로도 다뤘었죠. 거의 하루에 한 편씩은 꼭 나경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나경원 씨가 왜 아직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림하기도 채널 자체 그 투표 조사로 친일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의 압도적으로 나경원 씨가 당선이 됐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보고 싶어요 나경원, 제발 다루지 마세요 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씨를 꾸준히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잊혀지면 가장 좋을 사람이 바로 나경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나경원 씨를 잊지 못하도록 나경원 씨를 매일 다루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난 나경원 전 의원, 미래를 위해서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어요. 그래서 결코 녹록지 않았던 정치 여정에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2002년 16대 대선에서 정책특보로 정계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정당, 저는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호칭되는 것 자체가 사람들마다 의견은 갈리겠지만, 아무튼 기사에 의하면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서울시장 후보를 지내기도 했고, 또 그 원내대표로서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진 여백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여백이 얼마나 가느냐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이런 나경원 씨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 나경원 씨가 수사받고 또 구속되고 처벌받는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그 여백의 시간이 이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나경원 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잊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제가 영상을 100차례 훨씬 넘게 다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씨는 오히려 저를 가짜뉴스를 다뤘다면서 매도를 하고, 안진걸 소장님하고도 제가 합동방송을 통해서 나경원 씨의 실체를 꾸준히 다뤘고, 그런 상황에 나경원 씨는 민주당에서 이 안진걸 소장님이 나경원 씨를 그렇게 공격해서 그 대가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공천관리위원장은 원혜영 위원장님이었고요. 그 안진걸 소장님은 저랑 같은 공관위원이었습니다.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는데, 심지어 저까지도 모 인터뷰에서 자기 영상, 가짜뉴스 영상 100개 넘게 만든 사람이 민주당의 공관위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10차례나 고발되고 2차례나 경찰에 고발이 된 상황에서도 본인은 이 모든 게 다 가짜라 그러고 동작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다가 결국엔 제대로 심판을 받았죠. 이런 상황에 국민들한테 잊혀진다는 것은 다른 제2의 나경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온갖 짓 다 저질러 놓고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나중에 그냥 국민들한테 잊혀지면 누가 좋은 겁니까? 나경원 씨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나경원 씨는 국민들한테 잊혀져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아야 되고, 나경원 씨가 수사받고 처벌받고 그거에 맞게 또 기소를 당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형량이 나왔는지까지도 다 낱낱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딜 감히 사라지려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국민들한테 보답하는 게 본인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성찰하겠다고 하는데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답하는 것은 본인이 저질렀던 어떤 범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해명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처벌받고, 그게 국민들한테 보답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직 의원이 된 나경원 씨랑 현직 의원이 된 윤미향 씨, 자위대 행사로 악연이 또 있었죠. 결국에는 한 명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전직 국회의원이 됐고, 윤미향 씨는 지금 또 친일 매국 세력들의 총 공격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 과거 다들 기억하시죠?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자위대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당시 그 윤미향 현역 의원이죠. 16년 전에 자위대가 어떤 거냐, 지금 엄청난 그런 비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군국주의 상징인데 어떻게 서울에서 창설 50주년 행사를 하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여기서 따졌고요. 이런 상황에 나경원 씨는 여기서 행사에 당당하게 참석을 했었죠. 실제로 윤미향 의원이 2011년도에 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 있던 당시에는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팩스를 보냈는데도 나경원 씨가 이걸 몰랐다, 자위대 행사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던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결국에는 이 우리 일본이라면서 일본의 터무니도 없이 일본을 옹호하고, 실제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에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 보고 오히려 외교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다가 국민들한테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투표를 했어요. 기승전 나경원 추격, 한마디로 나경원 꼴도 보기 싫은데 왜 계속 다루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 구독자분들이 너무 보기 싫은데 그럼 어떡할까, 내가 너무 실수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투표를 했더니 글쎄 16,000명 넘게 투표를 해주셨고 97%나 되는 분들이 나경원 계속 다뤄달라고 투표를 해주셨어요. 이게 결국에는 제 구독자분들의 뜻 아닙니까? 나도 꼴보기 싫지만 나경원이 잊혀지는 건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 다뤄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압도적으로 제 구독자분들이 투표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구독자분들의 의향에 따라야 돼요. 결국엔 나경원씨 그래서 계속 다루는 겁니다. 나경원씨 그만 다루세요, 윤석열 얘기 지겨워요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과연 진짜로 이 민주진영을 생각하시는 건 맞는지, 그리고 나경원과 윤석열의 여태까지 정말 잘못되고 그들끼리 그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서로 덮어주기 하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저는 오히려 그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또 누군지에 대해서도 투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참여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나경원 75%나 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나경원 씨를 뽑았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주옥순 씨랑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씨, 이 사람들도 이 친일 매국 세력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씨를 이기진 못했습니다. 2만 1000명 넘게 나경원 씨를 뽑았어요. 실제로 이 뉴라이트의 막말, 제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 진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신친일파라는 책도 열심히 읽고 내용을 또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중근,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이런 막말부터 시작해서 무슨 유관수는 여자 깡패다고 비하하기도 했고요. 뭐 건국절에 대한 논란도 엄청나고, 또 독도, 망언도 또 논란이 됐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친일 매국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역사를 오히려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들은 30년간 운동을 이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냐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마치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비꼬면서 제가 진영 논리로 이걸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시민단체 그 활동도 했었고, 예전에 잠깐 그 최열 이사장님 환경재단에서 일도 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짧지만. 저도 그리고 서울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직접 운영도 하면서 정말 이 열악한 시민단체 그 환경, 그리고 이런 NGO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막 무료로 해야 된다, 자원봉사해야 된다, 얘네들 무슨 염치로 돈 버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큰 착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도 엄연한 직장으로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더 노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소한 진짜 인정도 해주고 그거에 합당한 그 금액도 지불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돈을 뭐 얼마 벌었다고 그것만 보도를 해가지고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공격하는 것도 보이고요.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자입니까? 공익의 어떤 그 목표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만약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럼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 자봉해야 됩니까? 그 논리대로 가면 애국한다는 사람들 다 그럼 국가를 위해서 일할 거면 돈 한 푼 안 받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근데 그거에 또 낚이는 제 주변의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그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 씌워갖고 공격을 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것들 얘기도 하고 막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거 내가 좀 그런 프레임에 낚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본질을 들여다보면 주옥순 씨가 왜 갑자기 등장했겠습니까? 지금 뉴라이트 그 세력들이 왜 옳다쿠나 하고 윤미향 의원을 그렇게 총공격하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것만 보더라도 답이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되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실체를 알릴 거예요. 근데 딱딱하게 뭐 통계 갖고 오고 뭐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면 일단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지금 여러가지 방안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자체도 극우 일베 세력들도 분명히 확실하게 보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입법을 통해서 아예 그들이 터무니없는 짓 하는 거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알리려고 할 때에는 문화예술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게 이들을 잘 설득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에 귀 기울이고 또 같이 소통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런 차근차근 여러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이 나경원 씨 지금 새 출발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그 고발당했던 거 각종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그 해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을 했을 때에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로 새 출발하겠다 뭐 미래를 새로운 출발해서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사람들이 절대 못 받아들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